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내년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과 도약, 평화의 체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울산시 체육회의 상황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0월 7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2022 전국체전의 비전은 생태 정원도시 울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고 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도약, 평화체전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동안의 응축된 열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여 전 국민의 희망과 감동이 담긴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울산체전은 성화봉송과 개막식과 폐막식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선수단 환영 행사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의 상생평화체전을 위해 북한 선수단 초청도 추진 중입니다. 송 시장은 북한 선수단 초청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연기됐다가 결국 축소 개최됐던 경북체전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울산체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과 의료, 안전과 위생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은 물론이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체육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여기에 신임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이사 선임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울산시 체육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노력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의 갈등 봉합과 코로나19의 안정세가 울산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판가름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경로당 집단 감염을 포함해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5명이 발생했습니다. 35명은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이며 중구의 한 경로당과 관련한 연쇄 감염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6명이 됐습니다. 또 남구의 친척 모임 관련 집단 감염자도 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됐습니다. 특히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와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방역 패스와 관련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 기간을 12월 19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기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휴대전화가 없는 연령층의 시설 이용 제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안심코를 포함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 유흥주점과 클럽, 헌팅 포차 등은 수기명부가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 20일부터 2차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이며 방역 패스를 유지하려면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매입한 북구 신천동 일대 토지를 5년 뒤에 팔아 3억 6천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송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울산이 아닌 서울에서 의료 실습을 하는 편법 운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울산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의과대학 캠퍼스를 서울로 이전한 것처럼 운영해온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어 교육부가 시정명령과 함께 울산대 총장과 의대 학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 감축 등 강경 처분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울산의대는 편법 운영에 대해 울산 시민에게 사과하고 성실하게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명우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새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 출마한 권 의원을 만장일치로 새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권 신임위원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과 울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산하 공공기관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울주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기관장은 얼마 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따른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주군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지난 3일 이곳 기관장이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울주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기관장은 여직원들을 공주라고 부르거나 공개석상에서 전날 회식 자리를 언급하며 젊은 여직원들하고 술을 마셔 좋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은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해 해당 기관장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12월 3일 날 구두로 먼저 유선으로 통보한 걸로 알아요. 성희롱 성폭력 구중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사건을 전담을 할 거예요. 하지만 분리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이 기관장은 2차례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오셨다 가셨고 월요일도 아침 출근하셨다 가셨고 분리 조치가 필요하니 며칠 동안 연가를 쓰시라라고 전달이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해당 기관장은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 30대들한테 얼쩡거리 쓴 게 그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먹다가 뭐 저 젊은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뭐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술을 좀 많이 했다 이랬더만은 문제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1월 취임한 이 기관장은 지난 4월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얼마 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산하기관 임원복무 규정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임명권자인 울주군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사장님이 업무를 하시는 데는 그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일단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산하기관은 지난 2016년에도 당시 기관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직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안전경영과 원칙경영, 열린경영과 가치경영입니다. 울산시와 공무직 노조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안전법규와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을 비롯해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정부와 조선업계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울산시와 동구청, 고용노동부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현대중공업에서 K조선 제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상승으로 내년까지 5천여 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시급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 이후 중단된 협력사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을 재개하고 고용노동부와 울산시는 훈련 장려금과 청년 채용 장려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건강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건강연대는 당장 의료원 설계를 시작해도 2025년이 지나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울산 시민은 언제 덮칠지 모를 감염병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연대는 국회에서 울산의료원 설계비 10억 원이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 또는 통과라는 전제가 붙었다며
기재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대교와 연포산터널 통행료 요금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연포산 영업소와 예전 영업소의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3일 0시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통합복지카드 감면과 7자리 차량번호 인식도 가능해져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구청이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을 주 5일 수거합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동별 격일제로 수거해오던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내년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수거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다르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업체가 두 종류의 폐기물을 일괄 수거하게 됩니다. 16년 전통의 가요 경연 프로그램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이 지난 8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현장 공연과 더불어 메타버스와 온라인 생중계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도 병행했는데요. 현장 관람객보다 2배 많은 관람객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경연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가상세계 공연장에서 화려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 아바타들도 실제 공연처럼 환호를 쏟아냅니다.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속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 경연 현장입니다. 저도 공연장 대신 이 가상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연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비대면 경연 등을 통해 연말 결선에 오른 9명의 참가자. 현장 공연과 함께 진행된 메타버스 공연에는 10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접속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좀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주 노래 부를 때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생중계까지 함께 진행되며 410명으로 제한한 현장 관람객보다 비대면 관람객이 2배 이상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단의 왕중왕전 무대가 JCN 채널과 SNS 등을 통해 방영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어느 해보다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년 동안 우리 동네 가수왕 진행자로 함께 하였는데요. 정말 메타박스로 통해서 만나볼 수 없는 부분들 여기서 만나보게 돼서 정말 더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우리 동네 가수왕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자동차 극장 무대를 활용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경연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도한 메타버스 공연은 지역 문화 공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동구청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방문객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방문객 행사를 추진합니다. 동구청은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1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꽃다발과 함께 동구 관광 기념품을 전달하고 오는 11일과 12일에는 방문객 대상 경품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누적 방문객은 95만 8천여 명으로 이달 안에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중구청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중구청은 이번 평가에서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 등 기초연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중구는 전체 노인 인구 3만 4천여 명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만 3천여 명이 매월 64억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남구청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낮춰 의료급여 일수를 전년 대비 20.1%를, 기관 부담금은 전년 대비 48%를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북구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정 여건 변동과 재난 등 예상 밖의 재정 수요를 고려해 정부로부터 추가 재정 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입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으로는 연포로 상습 침수 개선 공사와 매곡천 제방 설치 공사 등입니다. 중구 반구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2024년까지 신축 건물로 건립됩니다. 반구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38년이 지난 건물로 시설 노후화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비해 청사가 좁아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사업비 66억 6천만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연면적 1,68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신청사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